처음 이제 만들어진 기획실에 좌장은 하나갑 선배였고 뭐 여러 분이 있었어요. 이때면 설훈, 이석현, 소위 엘리트들을 해서 처음 대통령 생각을 하시고 아마 만든 조직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당위 논리를 내가 정리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무렵에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지더라도 양보하고 단일화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운명같이 안 되더라고, 그게. 맨 처음에 대통령도 어떻게든지 김영삼하고 붙어서 이렇게 할 생각을 했지, 그 적이 돼서 싸울 생각은 전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운명이, 역사라는 건 운명적으로 그렇게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초장부터 아마 싸울 걸 예상하고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통일민주당이라는 걸 같이 해서 아현동 당사에 이제 똑같이 상임고문 대표 이런 식으로 총재 이렇게 두 분이서 딱 당직도 50%씩 딱 하고 이렇게 진행됐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어떻게든지 어떤 형태로는 후보가 하나가 될 거라는 예상을 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특히 그쪽에 돌아가신 우형우 좌동령이라고 그러는 김동영이라고 그러는 양반이 있었어요. 그분이 DJ 3비론, 절대 안 된다, 3불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DJ는 반미, 미국에서 반대한다. 반군, 군에서 반대한다. 그리고 전 국민이 호남을 반대한다. 이런 논리였어요. 3비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대목은. 그래서 그냥 그 하루 저녁에 이제 며치서 이제 그 논리의 반론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도 하나 자료로 남아있더라고. 그때 내가 최초로 썼던 그 글이, 그거에 대한 반론을 내가 그냥 이렇게 썼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기자회견 하시고 그냥 바로 그냥 평민당 창당의 명문으로 삼으시더라고요. 뭐 상황이 뭐 그때는 그냥 한 하루가 백날같이 막 지나가더라고. 그냥 뭐 어떻게 할 새가 없었어요. 그때 어느 순간인지 난 잘 기억이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를 처음 만나서 설득을 하시던 그 지하, 이 동교동 여기에 지하 조그만 서재에서 내가 정치하고 처음 입문해서 내가 통곡했어요. 이거 절대 단일화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며칠 후에 내가 단독 출마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내가 글 쓰고 있더라고, 그가. 그게 운명 같은 거더라고, 그냥. 그래서 뭐 그냥 걷잡을 새가 없어요. 그리고 민심이 그냥 막 들끓기 때문에 뭐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한 대통령 후보, 대통령 김대중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이 되더라고. 확 그냥 불 붙듯이 요온의 불길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서 나가게 되는 그런 거더라고. 역사라는 게 참으로 지금도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는데 일하라면 그날 내가 당일 논리도 내가 썼고 반대하는 논리도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그러면 92년 선거도 당연히 그때는 뭐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명분이 있고 그 명분으로 이 양반은 정치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때 된다고 생각하시죠. 딱 써놓으시고 이제 영국 가시게 되잖아요, 이제. 영국 가시던 날 마지막 그 두 가지 행사를 하셨는데 의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여의도 63빌딩 어디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페어웰 연설을 나라 하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김홍기 그때 원내대표인가가 누가 이렇게 누가 하시고
막내로 내가 하는데 나도 한복을 입었는데 그날 한복을 입으셨더라고. 근데 바깥에 눈인지 비인지 왔어요. 12월인데 영국 가시기 직전인데. 근데 내가 예수께서 부활하시듯이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결기를 끊었다고 내가. 응? 나도 뭐 반이 다 울음이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바깥에 비가 지금 어저께는 광주에서 비가 내렸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도 비가 오네요. 이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비서들 다 모이는 연초가 됐어요. 연초에 그 거구장에서 불고기 파티를 하는 그 세레모니가 해마다 있었거든요. 그 가시기 전에 얼마나 침울했겠어요. 근데 저기에 다 그래도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세배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1,000원씩 10,000원씩 주셨거든요. 이한테 저 모든 그 세배하는 세배객한테 10,000원을 이렇게 주시는 건데 뭐 너무나 침울해가지고 그때 사회를 백이선이 가봤대요. 나중에 난 백이선인지 기억을 못했는데 나중에 백이선이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파티에 그 송별련에서 우리 큰놈이 고대를 가던 해예요. 고대에 입학을 했다고 너무 이뻐하시고 글씨도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큰놈한테 그 이제 노래를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하게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한화갑 대표의 둘째 아들이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못해 노래를. 그리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들어갔으니까 내 이제 아들이 그 다음에 나이가 애들 중에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놈이니까 이놈은 이제 고대 갔다고 지는 이제 의기양양했겠죠. 그게 나오더니 오늘 우리가 전부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더니 힘을 냅시다. 뭐 어쩌고 이러고 뭐 주접을 가더니 그냥 고래사냥 그 노래를 하더라고. 그냥 네 분이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시기 힘들잖아요. 옛날 지금 그냥 이렇게 일어나셔서 막 이렇게 일부러 그냥 박수 치시더라고. 네 분이 다 같이. 그러니까 다 같이 박수 쳤어요. 이렇게 그 노래에 맞춰서. 그래서 그날을 나중에 우리 그 큰놈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러고 나한테도 오랜 기억에 남았는데 그걸 백이선이가 그때 사회를 보면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아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외신 기자들한테 감안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그 시절에 전 세계적 인물입니다. 그건 지금도 이번 김대중 정치학회에서 강의를 하시는 김하중 의전 비서관이 이미 대통령 되신 그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다 알려진 대통령으로서 프리미엄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얘기는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존경하는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냥 국격이 정해졌다. 근데 그 말 이상 가는 말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영어 다 하셨고 영어를 유창하게 무슨 잘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영어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그렇게 뭐 아주 모든 사람이 감탄하는 딱딱 집어내는 영어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외신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 일화를 얘기하는 그 모임에 갔었어요. 언론인들 고참들. 봉도환 선배, 고등학교 선배신데 엄청난 유창한 영어를 하시는 분이고 그 두 분과 토론을 같이 상대로 나갔대요. 그냥 뭐 영어를 좀 잘하겠습니까? 봉도환. 그 양반은 뭐 특판 생활만 몇십 년 했으니까. 그런데 꿀리는 끄는 그냥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전달하는 얘기를 어저께 들어서 어저께 바로. 문제는
문제는 전달력,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발음이 좀 부실하더라도 그런 게 정확하게 모든 외국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정계 복귀, 그 또한 그것도 어떤 숙명 같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그분의 역사를 보면 그분은 도전과 은전의 그런 역사를 계속하시면서 한 번도 변함없이 역사와 국민 앞에 그분이 두려워하는 건 딱 둘이에요. 국민과 역사예요. 그거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도 수모가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그걸 떨치고 밀치고 나가는 그런 그 정치인한테 꼭 필요한 의지랄까 권력 의지랄까 이게 있다고요. 4번이나 도전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 선거 한 번도 하면 그냥 고만입니다. 또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4번째 되셨잖아요. 그것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이걸 꼭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 소명과 사명이 있는 그런 어떤 의지력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의 여지가 없어요. 분위기가 어떤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양반한테. 누가 반대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가 안 한가. 역사와 국민 앞에서 떳떳한가 안 한가. 이것만 기준인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갔다고. 그리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세상을 바꾸려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맞아요. 그냥 그저 봉급이나 타먹으려고 아니면 권력 행사나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시작하면 정치가 우습게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나는 정치인으로서도 존경할 만한 첫 번째 개척자였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냥 프레임이에요. 그냥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말을 바꾸거나 그렇게 일은 보여요. 그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정확한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때 연대에서 그냥 목숨 걸고 하신 거예요. 지방자치가 그것 때문에 또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YS가 무시하고 밀어붙였으면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난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식을 해서 들어준다가 아니라 김대중이 그걸 끝까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가능한 거거든요. 무조건 아무개가 주장하니까 절대 안 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YS와 DJ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다른 듯 같은 큰 정치의 면모를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건 바로 그런 큰 정치예요. 사실은. 어떤 권력의 쟁취, 그거는 수단일 뿐이고 더 큰 미래를 내다보는 세계를 보는 안목에서 서로가 협조할 때는 더 강력하게 협조했거든요.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큰 나라의 뭐 민주화, 세계화 이런 것 따위는 전부 같이 갔거든요. 또 대통령 만들 때도 결정적으로 김대중도 김영삼 대통령의 힘을 받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이의 그 길이 없었다면 그 길로 갈 수 있었을까? 난 그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가는 길에 결정적일 때 둘이 힘을 합쳐서 민주주의를 세웠죠. 또 시민당 창당도 그렇고 민주협 구성도 그렇고 전부 둘이 다시 힘을 합쳐서 맺는 거거든요. 그거는 동서양 지역주의의 극복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당연하죠. 김영삼 대통령도 역사 속에 평가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고요.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난 그 양반이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혁적인 측면이라고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하고 맞먹죠. 그게 무슨 그쪽 보수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으면 더 큰 혁신을 했을지도 몰라요. 군정이 종식되는 첫 대통령이니까요. 근데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한 첫 번째 대통령은 DJ거든요. YS는 군정을 종식한 첫 대통령이지만 군정 끝나고 할 혁신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잘했다는 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 재산 공개. 숱한 중진 의원들이 옷 벗었어요. 그거 하나로. 뭐 별의별 박준규, 뭐 김재순, 여당의 중진들이 전부 다 재산 공개 때문에 옷을 벗게 돼요. 그것도 큰일이고. 금융실명제, 중앙청 허물기, 하나회 숙청, 전노 구속, 이런 거는 엄청난 그 개혁의 혁신의 동력을 만드는 대통령이죠. 결단의 대통령이었고, 용기의 대통령이었고, 그건 평가하고, 그런 힘이 나오게 된 배경은 DJ의 전폭적인 배우의 협조가 있었다. 그걸 또 잊지 않아야 된다. 글쎄요, 그게 뭐 그런 가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은 되게 돼 있었어요. 예. 숙명으로 우리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만든 그런 길들이 다 예비돼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셨고 그 일을 해내신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해낸 업적은 난 그분의 일생을 보면요. 전부 개척자예요. 선구자예요. 제일 첫 번이 제일 많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제일 첫 번에 하셨다니까요. 그 양반이 좋아하시는 선시가 있어요. 서산대사가 쓰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서산대사 작품이 아닌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어쨌거나 그분은 서산대사 시 이렇게 쓰는 글씨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줬어요. 답설 야준 거, 눈 내린 밭을 갈 때 불수호란행, 흐트리게 걷지 마라. 금일 아행정, 내가 오늘 간 이 길을 수작 후인정, 곧 따라서 후배들이 따라온다. 이런 게 자기는 개척자면서 자기 간 길을 잘 보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냥 모범적인 길을 앞으로 가면서 따라올 길을 만들어주는 선구자, 개척자, 파이오니어, 이런 정신으로 그분은 개척해 갔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도 그거를 모두 그분은 오래 남을 거예요, 역사 속에.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정치가로서도 그렇고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할아버지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 가는 길을 갔다. 남편으로서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일화 중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고 그날이 모든 게 희비가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나는. 그날 나는 의정부 지구당에 있었어요. 지구당 사무실이 4층 꼭대기 조그만 데 있었는데 어디서 밀려오는지 대개 대통령 당선됐다고 그러면요. 조용해요, 다. 당선됐다고 그러는 날 그날 밤 11시, 12시가 됐는데 어디서 밀밀듯이 술 먹은 사람들이 올라오더라고, 거기는. 반은 다 우는 거야. 그리고 그냥 소주병을 내던져가지고 형광등이 다 깨졌어. 그리고 만세 부르는 거예요. 서민들이란 서민들은 다 모인 것 같아. 나는 울고 싶어도 울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다 고맙다 이러고 나서 떡을 누가 해갖고 와서 딱 떡판이 벌어졌는데 나는 수행하는 친구하고 같이 아버지 묘지에 갔어요. 아버지 묘지가 의정부 근처에 있는데 무척 춥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큰절하고 아버지 내 말 맞았죠? 난 이 말이 하고 싶었어. 평화적 정권 교체 됐죠? 이 말을 그동안 못했어. 돌아가신 때까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 수고했다 이러시는 것 같았고 그때 화해했어 아버지랑. 그때까지 내가 묵었던 말 못했던 모든 걸 다 털어서
통곡인지 오열인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난 헉헉헉대고 막 울면서 아버지 내 말 맞았죠 내가. 이 말이 하고 싶어서 난 정치했거든. 그날 완전히 난 아버님과 화해했어요. 그게 아마 세대 간의 화해일 거고 아마 역사 간의 화해일 거예요. 아마.